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최초 상태에서 뭔가 이제 돌아오는 이런 거를 많이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시간인가 말한 것처럼, 이 버추얼박스 관리자라고 하는 이 곳에 스냅샷이, 어, 한 교시 한 교시마다 찍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찍을 때 여러분들도 찍으시는 게 좀 수업을 따라오시기엔 좀 더 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자,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요거까지만 했어도 그 다음 거는 뭐 계정 만들고 하는 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초 상태에서 뭔가 작업하시다가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 못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 아니, 요거 실행되어 있던 거 끈 다음에 복원을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러면은 수업 내용, 그 다음 수업 내용도 또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복원이 안 되어 있으면은 복원하시고, 그 다음에 요 계정에서 테스트 계정은 제외하고 코리아 ST라는 계정만 추가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최초 상태로 일단 돌아가죠. 간단한 버전. 자, 최초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자, 루트로 그럼 로그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코리아 ST 계정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세팅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랜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건 적지 마세요. 이런 건 적는 거 아닙니다. 적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겠죠. 포트 포워딩을 하시고, FT 접속 계정은 코리아 ST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를 통해서 루트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그 EMP0S3에 대한 이 랜카드에 대한 그 활성화를 자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이 코리아 ST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루트로 들어가셔야 돼. 그런 권한은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이런 권한들. 그래서 이제 수를 통해서 잠깐 들어가서 로케이트 EMP0S3를 하기 위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좀 간단 버전이니까 생략할게요. 안 나오면은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로케이트 EMP0S3 해주신 다음에 업데이트 DB를 해보면은 이제 이걸 해보면은 이제 뭐 ETC로 시작되는 뭔가가 있죠. 그게 뭐다? 설정 파일에 관련된 거다. 뭐에 대한? EMP023에 대한. 그래서 빔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다가 오토 커넥트 트루라고 추가해 준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 하시면은 끝. 그다음 뭐 계정 추가하는 거 위에서 했으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보면은, 자, 최초 상태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켠다. 그 다음에 루트 로그인. 그 다음에 코리아 ST 계정 생성.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세팅.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리아 ST 계정을 만드는 이유는 보통 루트 대신해서 모든 일을 수행할 계정, 즉 마스터 계정 하나는 꼭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IP ADDR을 통해서 우리의 IP 10.0.2.15를 알아내고, 그 다음 맨카드의 이름은 뭐였어? EMP0S3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 자, 이름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호스트 IP는 이렇게 주시고, 호스트 포트는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게스트 쪽은 10.0.2.15에 이거 고정이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상머신 세계에서는 원래 바깥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구 멍치 포트 포워딩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FT 접속.
코리아 ST에 127.0.1.1 그 다음에 포트는 뭐예요? 둘둘둘둘 그 다음에 수를 통해서 루트로 계정으로 로그인 잠깐 로그인 자 로그인한 이유는 코리아 ST 계정에는 시스템에 관련된 일을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수동으로 EMP0S3 랜카드가 컴퓨터가 재부팅 시에도 자동으로 켜지게끔 수동 설정 즉 EMP0S3와 관련된 설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설정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locate EMP0S3라고 하면 오류가 나요. 왜? locate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그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뭘로? DNF로 설치해야 된다. 어떤 거를? 빈과 locate라는 거를. 그래서 설치 후에 이제 locate EMP0S3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update db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locate EMP0S3를 하게 되면은 ETC로 시작하는 뭔가가 나와요. 그게 뭐다? 설정 파일이다. 그래서 빔을 통해서 문서 안에 auto connect true를 추가하시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systemctl restart network manager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ystemctl restart network 리스타트가 아니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매니저. 자, 스테이터스라는 거는 상태를 말해요. 이 네트워크 매니저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좀 자세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뭐 했어요? 설명할 때 보면은 루트 계정으로 잠깐 로그인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한 거면 이제 루트 계정으로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EXIT를 통해서 exit를 통해서 잠깐 접속한 루트 계정 빠져나온다. 그러면 끝.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좀 자세한 버전으로 하면 이런 정도 느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우리가 안 하는 거는 안 했어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최소한의 해야 될 것만 하고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거에 대한 설명은 차차 드리도록 할 거고. 자, DHCP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뭐 카페를 갔어요. 근데 카페에 가시면 보통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와이파이를 또 쓰고 혹은 뭐 지인의 집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의 집에 가도 와이파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거를 이제 공유기라고 하는 건데 공유기가 정해준 IP를 누가 가져온다? 우리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에 가면 실제로 여러분들 갤럭시 핸드폰의 IP가 바뀌어요. 집에 가도 바뀌고 지인의 집에 가도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 핸드폰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수동 IP 모드가 아니고요. 자동 IP 모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핸드폰은 고정으로 IP가 바뀌어 있지 않다. 자동 IP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유연하게 와이파이를 선택하면은 그 와이파이가 알려준 IP로 자동으로 척척척 알아서 바뀝니다. 자, 공유기가 PC나 휴대폰에 적절한 IP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DHCP라고 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IP HDR을 해보면은 글씨가 너무 크다. 해보면은 이제 10.0.2.15 슬래시하고 24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걸 서브넷 마스크라고 해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보통 IP랑 한 쌍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브넷 마스크가 뭐냐면은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24가 무슨 뜻이냐? 비트가 24개 있다.
총 32비트인데 그 중에 24개.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정리. 24라는 건 1을 말해요. 1이 몇 개 있다? 24개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24는 서브넷 마스크. 이거는 1111이다. 그리고 만약에 1이 많을수록 네트워크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라는 뜻이고요. 1이 많을수록 1이 많을수록 네트워크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 라는 거고, 1이 많이 없을수록 대역을 큼지막하게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IP 라우트라고 치시면은 여기 이제 10.0.2.2라고 나오죠. 디폴트라고 해서 별거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뭐 유선으로 연결하고, 또는 뭐 얘는 뭐 유선으로 연결하고 뭐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그랬을 때 이 컴퓨터 입장에서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어디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즉 자신을 관리하는 상위 네트워크 통로, 걔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는 현재 10.0.2.2예요. 이게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자, 그 다음에 DNS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www.naver.com 이라고 하면은 그에 관련된 IP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전화번호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알고 계시죠? 또는 그러니까 배달 관련 앱,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그 이제 전화번호부 책자라는 게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 책을 뒤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042에 111에 111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번호부의 이름만 가지고는 전화를 못 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이버를 치고 자동으로 IP로 연결이 됐다는 건, 누군가는 뭐예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화번호부가 한국에도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168.16.63.1과 그 다음에 63.2가 있어요. 유명한 IP. 이거는 KT에서 관리하는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등록을 해줘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뭘 할 수 있다? www.naver.com 이렇게 했을 때 얘에 대한 IP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뻗으면 어떻게 된다? 인터넷이 마비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8.8.8도 있고요. 8.8.4.4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위에 DNS 적으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돼요. 자, DNS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정리 잘 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자, 저는 이제 IP 변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을 때 IP는 뭐야? 10.0.2.15예요. 그렇죠. 10.0.2.15죠. 이 IP를 변경을 해볼 거예요. 수동으로. 자, 여태까지 우리가 뭘 쓴 거예요? DHCP, 즉 떠먹여주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IP를 쓴 거다. 자동 IP. 근데 이제는 수동 IP를 써야 돼요. 이 IP라는 거는 이제 랜 카드마다 다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EMP0S3 이 랜 카드에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업데이트 DB라는 거는 이제 뭐 새벽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혹시 본인이 로케이트 EMP01-3를 했을 때 뭔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DB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자, 로케이트 EMP01-3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업데이트 DB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얘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그 IPADDR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뭔가 설정 바꾸고 이런 거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루트로 잠깐 들어가줘야 된다. 코리아 1, 2, 3 해서 잠깐 들어가서 업데이트 DB를 이제 업데이트 DB 해보면은 이젠 잘 돼요. 그 다음에 자 로케이트 EMP013 해보면은 이제 잘 나온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클릭하고 홈키 눌러서 빔을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들어가서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따라 하라고 할 때만 딱 키보드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움직이면 돼요. 그 전에는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IP를 고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자 이게 IPv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매뉴얼. 그 다음에 어드레스 여기를 10.0.2.16에 24라고 적어주시고 자, 게이트웨이는 10.0.2.2 그 다음에 DNS는 8.8.8.8 아이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 밑에 여기는 그냥 디저블 처리해 주신 다음에 ESC하고 W표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명령어를 한번 쳐줘야 돼요. 커넥션 다운 EMP013 하면 연결이 끊기겠죠? 당연히 왜? 여기서 보시면 이제 IP ADDR 해보면은 요 EMP013에 대한 뭔가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IP를 변경해주기 때문에 요 명령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타트 한번 해줄게요. 리스타트가 없어졌네. 그럼 그냥 뉴 세션 하나 열고 다시 코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까만 화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여기서 IPAD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만큼 바뀐 거 보이시나요? IP? 그쵸? 165로 바뀌었죠? 자 근데 얘가 안 들어가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뭐가 문제일까? 자 관리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포트 포워딩을 살짝 봐줄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1.5로 되어 있죠. 우리는 IP를 바꿨기 때문에 1.6으로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 자 확인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자 리스타트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잘 된다. 그 다음에 IP ADDR 해보면은 IP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뭐 한 거냐? IP 변경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가 좀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적어가면서 요건 미리 찍어둘게요. 자 이런 거 바꾼 거 현재 뭐예요? IP 고정으로 설정한다는데
요 안쪽에 뭘 넣어주면 될까? 뭐 딱히 안 넣어줘도 되겠죠. IP 고정으로 바꿨다 정도니까. 그럼 여기다가 10.0.2.15에서 10.0.2.16으로 IP 변경 대충 이렇게 써놓고 확인만 눌러주면은 요 찍힌 요 상태가 뭐다? IP 고정한 현재 그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했던 거를 한번 쭉 다시 보면은, 자, 현재 접속 계정 코리아 FT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면 보시면서 따라 해보면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로케이트 수를 통해서 루트로 잠깐 접속 하기. 자, 수만 치시면 돼요. 그냥 수. 그 다음에 로케이트 EMP0S3 안 나온다. 업데이트 DB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EMP0S3 하신 다음에, 자, 이거 다 하고 하세요. 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모른다 하면은 그냥 제가 다 적으면 하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까 했던 거를,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 ETC로 설정된 거, ETC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빔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IPv4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메소드는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여기는 10.0.2.16에 24.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10.0.2.2. 그 다음 DNS는 8.8.8.8.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두세요. 메소드 쪽만, 이쪽만 지적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ESC하고 WPS 나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위원님, 화면을 봐. 먼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를 보고 있다가 하면 돼. 머릿속에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까지 하신 다음에 다운 EMP 보냈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FT 원격 접속 끊어진다. 그 다음에 자, 센토S 이 기계 있죠? 자, 기계로 가서 업 하시고 EMP0S3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T 다시 접속 계정은 코리아 ST. 그 다음에 접속 잘 되면은 IP 해보면 이제 10.0.2.16으로 변경이 되었다 인데, 여기서 중간에 아는 거 뭐 있었죠? 요때 포트포드 게스트 IP 10.0.2.15에서 10.0.2.16으로 변경. 그 다음에 확인 2번 꼭 눌러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고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다 하시고 바꾼 다음에 바꾼 거 확인했으면은 스냅샷 찍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요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수업 페이지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은 다음 내용을 또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잘 되는 분들 위주로 따라오시면 되고, 못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세요. 수업 페이지에 내용은 있으니까.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 스냅샷에 이제
IP 고정이라고 해서 이제 10.0.2.15 했던 거를 16으로 변경을 했어요. IP 설정에 관련된 걸 변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루트 계정이 있고요. 자, 코리아 ST라는 계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한테 코리아 ST 계정을 왜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답변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의원님, 코리아 ST라는 계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설명하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루트 대신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마스터 계정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현재 뭐냐면 현재 상태 이 코리아 에스트 계정으로는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설정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수를 통해서 루트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루트로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뭐 했어요? 마지막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자, 그 다음에 이 코리아 에스트 계정은요 이런 거밖에 안 돼. LS 뭔지 기억나시죠? 파일 리스팅, 그 다음에 IPADDR 같은 이런 것들. 근데 코리아 에스트로 업데이트 DB 이런 거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런 루트 계정으로는 이제 여기서 코리아 ST가 못하는 일을 다 얘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얘는 최종 관리자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자, 수도라는 게 있어요. 수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명령어,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DB나 등등, 그러니까 코리아 ST 계정이 못하는 명령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수도라는 걸 써주게 되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은성님, 지성님 앞에 보세요. 이제 하시던 거 멈추고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수도라는 거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루트로서 잠깐 실행되게끔 하는 거야. 자, 지금 저는 우리 현재 뭐예요? 현재 접속 계정 코리아 S다. 그러면은 LS 또는 IPAD 이런 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업데이트 DB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죠? 안 되죠? 자, 제가 여기서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이런 것도 안 돼요. 아이고, 못하놨네. 이런 것도 안 돼요. 실패했다고 하죠 지금. 리스타트 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매니저.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자, 이제 이 코리아 ST에 뭐 할 거냐면은, 자, 코리아 ST의 계정에 수도 권한을 부여할 거예요. 이걸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 어떤 권한을 주는 거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명령어 자체가. 그러면은 얘가 할 수가 없겠죠. 코리아 ST가 딱 그냥 우리가 대충 들어도.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다? 당연히 수를 통해서 루트로 잠깐 들어가줘야 돼요. 자,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수를 통해서 루트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수도라고 있어요. 이걸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화면에 뭐 나오죠? 그죠? 자, 안 나왔다. 나 안 나왔다. 배우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뒤에 은성님, 지성님 나와요? 나와요? 자, 안 되시는 분들만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검색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ESC 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루트, 그 다음에 엔터. 자, ESC 슬래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B 수도, 그 다음에 ESC하고 슬래시하고 루트,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은 저랑 똑같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맞아? 응.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 N을 누르시면 되는데 일단 N을 한 번, 두 번 정도만 눌러보세요. 두 번. N을 두 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랑 똑같죠? 현재 위치가? 자, 이걸 왜 한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 내용을 찾아야 돼요. 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왜 그 문서 이런 거 메모장에 어떤 내용들 보면은 내용이 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ABCD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로 쭉 내리면서 검색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컨트롤 F 하죠. 컨트롤 F 하면 찾기예요. 이 안에서 이 단어 ABCD라는 단어를 찾기 해서 제가 엔터를 누르면은 왜 안 나와? 위로 돼 있구나. 아래로 하면은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얘랑 똑같이 표시가 되는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 위에 아까 들어온 곳에서 얘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직접. 그런 거 귀찮으니까 한 거고. 자, 지금 커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끼워넣기 모드 뭐예요? A죠? 끼워넣기 모드를 바꾸세요. N을 자,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A, 그 다음 끼워넣기 모드 또는 인서트 모드 변경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또는 삽입 모드인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삽입 모드 또는 인서트 모드 또는 끼워넣기 모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끼워넣기 모드로 여기서 바꿔주시고 우리 커서가 이 아래에 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네모칸 빨간색으로 친 거 있죠? 커서가 이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코리아 ST 그 다음에 탭 누르셔야 돼요. 탭. 보세요. 보고 하라고 했어. 항상 뭐 할 때 먼저 하지 말고 보고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끼워넣기 모드 바꿨죠? 코리아 ST 써주시고요. 스페이스바가 아니에요. 탭이에요. 탭. 탭 눌러서 ALL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ALL 그 다음에 탭 한번 또 쳐. 그 다음에 ALL. 자, 여기까지 다 하면은 자, 이거 보고 하세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여기선 다르게 보이지만 여기선 똑같이 보여요. 동일선상에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ESC 하고요. WQ 하시고 나오면 돼요. 자, 그럼 ESC 하고 그럼 끼워넣기 모드에서 이제 변경이 됐죠, 모드가. 그 다음에 콜론 찍고 WQ 해서 느낌표 해서 나오면 된다.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거랑 같으니까 자, 잠깐 들어왔는데 루트로 이제 좀 전에 작업을 다 하시고 ESC하고 나왔어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지금은 루트로 잠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EXIT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자,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 원래의 접속 계정 코리아 ST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코리아 ST 계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업데이트 DB 이런 것들 안 됐죠? 자, 이런 것들 안 되는데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업데이트 DB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무슨 권한을 준다고 했어요? 수도 권한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DB 앞쪽에다가 수도라고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DB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왜냐면은 이 수도는 루트로서 일처리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자, 코리아 1, 2, 3일 하면 이제 에러 없이 잘 쓸 수가 있다. 요거를 다들 한번 해보세요. 수도 업데이트 DB 했을 때 저랑 똑같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나오면 비밀번호 입력해주고 코리아 1, 2, 3일이에요. 비밀번호는 통일해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안 된다. 소리님 안 돼요? 소리님? 뭐가 안 돼요? 자, 일단 오늘 해야 되는 내용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늦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 가서 봐드릴 테니까 일단 수업 페이지 보시고 좀 하고 계세요. 자,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ST 계정으로는 설치하고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수도 권한이라는. 자, 은성님 DNF가 뭐라고 했어요? DNF라는 거는 패키지 매니저예요. 뭔가 설치할 때, 그쵸? 이를 통해서 DNF 인스톨하고 뒤에다가 프로그램 명 쓰는 거 기억나시죠? 자, DNF에는요, 기본적으로,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채널 추가가 있어요. TV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각 TV마다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케이블 TV의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신 분들은 채널 수가 굉장히 많고 공중파만 딱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얻게 되는 정보의 채널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얻는 정보도 다양하게 얻는다.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DNF에는 채널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채널 추가를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DNF는 굉장히 보수적인 패키지 매니저예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로 예를 들면 MBC나 KBS 그런 것들은 안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DNF 인스톨 ABC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그럼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얘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채널 A, 채널 B에서 찾아봐요. 그 다음에 이 ABC라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점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ABC는. 근데 가끔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TV에 채널 이동을 누르면은 그 채널은 있는데 안 보여. 그럼 뭐야?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개수가 적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보통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EPEL 릴리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채널을 추가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그냥 케이블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명령어는 뭐냐면은 DNF 인스톨 EPEL 릴리즈.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치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자, 다시 DNF 인스톨 EPEL. 자,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은성님, 대윤님, 깜짝 놀라지 말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앞에 화면 보고 될 것 같아 말고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면 돼. 틀려도 상관없어. 안 돼요. 자,
안 돼. 자, 뭐라고 나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루트 사용자로 실행해야 된대.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권한 부여받았죠. 앞에 뭘 써주면 돼요? 수도.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죠? 코리아 1231.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설치하세요. 중간에 Y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설치했을 때 보면은 뭔가 이제 yes 올로 나올 때 제가 Y 누르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을 뭐다? 다 Y로 해줘요, 무조건. 자,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서는 DNF 인스톨까지만 했을 때는 이제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는 루트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이런 거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붙여줘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면 채널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 보면 너 설치할래 말래 하는 게 나와요. 그게 yes or no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때 Y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Y를 붙이게 되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필요한 거는 그냥 다 Y로 해버려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가끔 이러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자, 이러면 알아서 되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EPL 릴리즈라는 거를 왜 설치해야 되는가에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리눅스 설치를 하면은 기본 패키지들이 DNF에 의해서 설치가 돼요. DNF에 의해서. 자,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싹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안 이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신 보안 패치를 다 해주면은 좋겠죠. 이런 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명령어는 윈도우에서 업데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NF 업데이트라고 해줘야 되는데요. 얘를 그냥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접속 계정이 루트면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이제 코리아 S 계정으로 뭔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라고 하신 다음에 이 뒤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면은 뭐 알아서 그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해요. 이 명령어를. 근데 이거 하기 이전에 뭐 했어요? EP의 릴리즈라는 거를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자, 이 둘 중에 뭐부터 설치하는 게 낫다? 전략적으로? 대우님, 전략적으로 뭐부터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부터 해야 돼. 왜냐면은, 자,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거는 최신 정보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채널 추가를 해놓고, 채널을 확장해놓고, 이걸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아.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설치가 이렇게 쭉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듀플리케이트 세션이라고 하면 하나 더 열립니다. 이렇게 푸티가 하나 더 열리고요. 로그인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티로 하나의 서버에 동시에도 접속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명령어로 보면 사실 이 두 개가 끝이죠. 이 두 개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자, 한번 요거까지 설치하셨으면은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지우고 세우는 내용 할게요. 자, 엔진엑스라는 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엔진엑스라는 걸 설치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데이트까지 진행함, 맞죠? 여기서 이제 저는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를 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프로그램 이름이 엔진엑스예요. 대현님, 집중하세요. 프로그램 이름이 엔진엑스인데 이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연님 설치 어떻게 해요? 자, 프로그램 이름이 엔진엑스예요. 얘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아는 사람? 세훈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수도. 그쵸, DNF, 인스톨. 그치. 자,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내가 DNF 인스톨 뒤에 프로그램명 온다고 수업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리아 S라는 계정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치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를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이거 삭제할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인스톨이라는 건 설치고요. 여기다가 자 리무브라고만 써주면 돼요. 리무브는 삭제예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진행할 거냐? 할 거다. 다시 한번 설치. 엔진엑스라는 웹서버를 설치를 하는 거다. 자 엔진엑스 설치. 엔진엑스 삭제.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한 번만 더 나갈게요. 자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해보시고 자 시스템 CT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 CTL 이거는 이제 시스템 자원을 켜고 끄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스템 CTL 한 다음에 자 스테이터스 엔진엑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이터스라는 건 뭐예요? 현재 서버가 엔진엑스라는 서버가 켜져 있는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스타트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작한다예요. 켠다. 스탑은 뭐예요? 끈다. 리스타트는 재시작. 그 다음에 이너블이라는 거는요.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컴퓨터가 재부팅이 된다면은 이 엔진엑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 컴퓨터가 꺼져도 얘가 따로 우리가 스타트를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시작이 돼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저블은 뭐냐면은 우리가 딱히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재시작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화, 활성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테이터스 보니까 여기에 지금
inactive 상태, dead라고 되어 있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뭐야? 꺼져 있다. 그래서 CTL start nginx라고 여기다가 해줄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이거는 뭐야? nginx라는 웹서버를 키는 거야. 스테이터스라는 거는 그냥 상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따로 수도 권한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다가 수도라고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ystemctl인데 스테이터스인데 그냥 수도를 붙이시는 게 편해요. 오히려 적응하기에.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에 액티브 상태, 러닝 중이라고 나온 뭐다? 실행 중인 상태인 거예요. 그냥 킨 거예요. 방금 nginx라는 웹서버를. 자, 그 다음에 스탑은 당연히 꺼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인액티브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리스타트.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nginx와 관련된 어떤 설정 파일을 건드렸다.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시스템 리스타트 네트워크 nginx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 매니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컴퓨터가 꺼져도 자동으로 nginx가 올라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sudo systemctl enable nginx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컴퓨터가 꺼져도 자동으로 이 nginx가 이렇게 실행이 돼. 알았어. 원래 이런 걸 안 해주면은 계속 한 번씩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뒤에 nginx라는 걸 생략하고 이거는 뭐야? 상태 그 다음에 켠다, 끈다, 시작,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만큼만 하시면 된다.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줄 거고, 아이고, 요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해야 될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설치, 삭제, 다시 설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다가 nginx 내용까지 올려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거 뭐 해야 되냐면은 자, 현재 상태를 눌러준 다음에 찍기를 눌러줘야 돼. 찍기. 자, 찍기는 저는 뭐 할 거냐면은 nginx 설치 후 enable까지 완료.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뭐 해주면 좋을까? 우리 수업 페이지의 내용을 대충 가져서 붙여 넣을까요? 수도 권한 구역 코리아 ST 계정의 수도 권한 구역 그리고 뭐 했어요? DNF EPEL 릴리즈 했고요. DNF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DNF 인스톨이죠. 그 다음에 DNF 인스톨 뭐 있냐? nginx. 그 다음에 systemctl status nginx. 아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수업 페이지 나온 걸 가지고. 앞에다가는 반드시 sudo라는 걸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남길게요.